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래간만에 좀 정치 철학적인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 그런 관점에서 그 북한, 중국, 러시아의 운명을 생각해 보고 우리 한국인의 참 기이한 운명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 정치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주제가 뭐냐면은 이 정체성 혹은 주체성이에요. 이게 이제 현대 문명이라는 게 이 개인을 그전에 알려졌던 전통 사회의 모든 종류의 유대로부터 끊어내 가지고 원자화돼서 이제 고립화시키거든요. 이러면 이 개인이 이제 자의식이 굉장히 강해지죠. '내가 내다.'라는 이제 자의식이 강해지는 상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화약과 같은 아주 불안정한 존재라고요. 현대 문명의 개인이라는 게 인류 역사에서 보면 이런 존재가 뭐 이렇게 광범위하게 그 존재한 적이 없죠, 이런 유형의 인간들이. 그래서 현대 문명에서는 이 정체성 게임을 어떻게 푸냐, 이것이 사실 알파요 오메가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좀 깊은 생각이 있는 사상가들이면 다 동의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이 어떤 개인의 정체성이라는 게 그냥 혼자서 우주에 떠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회나 민족이나 국가라는 문맥과도 연결이 있으니까 문제가 이제 거기로 번지죠. 그래서 이제 냉전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동구권과 소련이 무너졌을 때 이 일각에서 이제 민족이나 국가 단위의 그런 거는 이미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와요. 그게 이제 1990년대 또 2000년대 초에 이제 풍미를 하죠, 그런 얘기가. 그걸 이제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역사는 끝났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종의 시대다, 이걸 이제 마지막 인간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게 1992년에 나온 책입니다. 이때 이 사람이 쓰는 마지막 인종, The Last Man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니체 철학에서 나오는 용어죠. 이건 어떤 존재냐면 가치 판단을 스스로 거세해버린 존재예요. 옳다 그르다 뭐 이런 정치적인 판단, 사회적인 판단 안 해요. 단지 서로 떳떳하게 부비부비 살 수 있게 이제 대세, 이걸 요새 용어로 하면 이게 정치적 정도죠. correctness, political correctness, PC라고 하는 거. 이 대세에 순응한 기능적 전문인으로서 이제 인간이 변해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당대를 휩쓴 책이었죠. 예. 역사의 종말과 마지막 인종, 1992년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참 섹시했겠어요. 그때 이제 동구 소련 무너지고 이제 체제 경쟁 끝났다, 이제 뭐 세계는 동질적이 됐다, 뭐 이제 더 극적인 어떤 인간의 대립이나 이런 건 없다, 뭐 이런 이제 사고방식이 쫙 퍼져 있을 텐데, 그다음엔 이제 2005년에 토마스 프리드만이 이걸 더 확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는 평평하다, The World is Flat이라는 책을 내는데 꽤 유명한 책이에요. 결국 이 책의 얘기는 뭐냐면 국가와 민족의 차이는 의미가 없다. 예를 들면 샹하이의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과 월스트리트에서 금융가에서 일하는 사람은 거의 동질적이다. 그 사람의 국적이 뭐 중국이냐 미국이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세계는 평평하다, World is Flat이라는 책이죠. 그런데 이거를 뒷받침하는 정치 철학이 이미 이제 나옵니다, 1990년대. 그게 누구냐면 영국의 이제 귀족원이죠, 상원. 귀족원의 정치를 한 그런 귀족이죠. 예, 앤서니 기든스. 우리한테는 제3의 길이라는 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의 대표작을 저보고 꼽으라 그러면은 현대성과 자아 정체성, Modernity and Self Identity라는 책을 꼽습니다. 결국 이제 이 사람의 관점을 보면 현대 문명, 모더니티는 이제 현대성이라고도 표현하고, 저는 이걸 오히려 현대 문명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는데, 현대 문명 속에서 이미 국가나 민족이나 계급의 정체성은 의미가 없다. 그냥 인간이 전부의 원자적 존재로서 자기의 자아 정체성이 문제가 될 뿐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이 뭐냐면은 우리의 정체성 게임, 한 개인이 한 인간이 세상에 생명을 받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펼치는 게 저는 정체성 게임이라고 보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뭐냐,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뭘 원하냐,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내가 원하냐, 뭐 이런 게 결국 인생의 궁극적인 화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개인 정체성이
궁극의 정체성이다. 인디비듀에이션이죠. 이 개인화, 융 심리학에서 말하는 개인화, 인디비듀에이션이 이게 궁극의 화두다. 이걸 부정해서는 안 되지만 거기에 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국가, 민족, 계급, 사회 이런 집단 정체성에 대한 가치 판단과 행위를 거치게 된다. 그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은 앤서니 기든스 책엔 거의 안 드러나 있는 거예요. 제가 발견하기에 이런 것을 비교적 명확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그 조던 피터슨입니다. 오히려 조던 피터슨이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참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개인 단위의 정체성, 개인 정체성이라는 것과 국가나 민족과 같은 집단 정체성이라는 게 이게 어떤 게임인가, 이걸 오늘 좀 얘기를 드리고, 이 대한민국 혹은 한반도 혹은 한국인이야말로 이 개인 정체성과 집단 정체성 사이에 이 아주 살떨리는 게임을, 그 융합 게임인데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기이한 운명을 타고난 그런 집단이다. 그런 사람들이다. 그 운명을 축하드립니다. 그 얘기를 오늘 좀 모시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잘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죠.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200년 동안 이 집단 정체성 가지고 엄청난 사고 친 인간들 많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마르크시즘의 계급 정체성이죠. 이걸 이제 그 공산주의 용어, 공산당 용어를 계급의식, 클래스 컨셔스네스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다. 1948년 공산당 선언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계급에 속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인간의 그 존재론적 본질은, 인간의 존재론적 지평은 계급의 한 멤버다. 그러니까 인간이 유적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인간은 이 계급 투쟁의 피바다 속에서 몸부림치다 쓰러져가는 욕망의 동물이다. 이런 관점에서 인간을 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잔인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차피 뭐 다 쓰러져가는 생명인데 뭐 좀 이용해서 죽게 좀 하고 뭐 좀 억울해도 죽게 하고 그게 큰 문제냐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프롤레타리아트는 계급투쟁을 종결시키는 계급투쟁의 끝판왕 계급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뭐라 그럴까, 이 모든 그 공산당의 기본 틀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씩 뉘앙스가 달라지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 개인이 계급의식에 도달하는 과정, 또 한 개인이 계급의식에 도달해서 계급투쟁에 나서게 될 때 그 개인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소록스 커뮤니스트, 그러니까 정통 공산주의자들은 그 개인의 그런 심리는 문제될 게 없어. 그거는 뭐 다룰 주제가 못 돼 하고 제껴버리는 거고, 좀 더 악랄하고 좀 더 근본적이고 좀 더 심오하고 좀 더 관점이 있는 그런 그 공산 철학자들은 그것이 그 개인의 주체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혁명투사가 돼서 사회에 불을 지르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공산사회를 건설하는 길만이 나의 나다움을 도달하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 개인주의, 실존적 개인주의랑 굉장히 칼라가 비슷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사고방식이. 이게 이제 게오르그 루카치죠. 유대계 헝가리 공산주의자죠. 오른쪽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런 사고방식은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잘 먹혀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개또라이 같은 공산당 사고방식 가지는 사람들이 루카치 스타일로 갖는다고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나의 나다움을 획득한다. 그런데 공산당에 진짜 오리지널 공산당에서는, 오리지널 공산사회 내지는 거대한 혁명을 성공시키는 공산당에서는 이거 위험한 사고방식이야. 거기서 왜 갑자기 개인이란 두 글자가 나와. 너 이 자식아 반성문 써. 그래가지고 루카치가 죽을 뻔해요. 그러니까 반성문을 쓰죠. 그 반성문의 책으로 나타냅니다. 그게 역사와 계급의식, History and Class Consciousness라는, 스탈린한테 잡혀 죽을 뻔하다가 쓴 거예요. 예, 1930년대인가 40년대에 쓰죠, 그 책이. 예,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이, 이 루카치 같은 사고방식이 자유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개또라이 같은 급진적 생각을 하는 인간들한테 오히려 잘 먹히죠. 왜냐하면
공산혁명에 투신하고 공산혁명을 이끄는 것이 내가 나다워지는 길이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예.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스탈린한테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비교적 훌륭한 사고방식이다. 천만에요. 더 위험해요. 어떤 면에선. 예. 그 다음에 집단 정체성을 이게 절대화한 거. 이건 아까 이제 먼저 말씀드린 건 공산주의의 계급 정체성 절대화의 한 스타일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극우가 국가나 민족의 정체성을 절대화하죠. 결국은 닥치고 부국강병이고 닥치고 세계의 정복이 되는 거죠. 일제는 이걸 이제 국가종교 신토죠. 신토가 일제가 그렇게 침략화되기 전까지는 그런 절대적 지위를 가지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메이지 유신 때도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았대요. 신토가. 이걸 절대적으로 만든 게 꾸준히 계속 강화해서 이게 절대화되는 게 완성되는 게 1920년대 말 30년대 초. 이걸 절대화시켜야 된다. 이게 국학파인데, 국학파 지론은 이거죠. 봐라, 서구 열강을, 유럽을 봐라. 나라마다 다 국교가 있다. 프랑스, 스페인은 카톨릭을 국교로 삼고 있고, 영국은 영국교회, 앵글리칸 처치를 국교로 삼고 있고, 덴마크는 덴마크 처치, 프러시아는 이제 독일 제국 되기 전에 프러시아는 통일 프러시아 교회, 유나이티드 프러시안 처치, 이렇게 다 국교가 있다. 스웨덴은 스웨덴 처치. 그러면 우리 일제도, 우리 대일본 다이국 그죠? 대일본 제국도 국교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토를 이런 절대적인 국교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국학파의 주장이었어요. 그게 먹혀들은 거죠. 몇십 년에 걸쳐서, 한 반세기에 걸쳐서. 그래가지고 1920년대 말 이쯤 되면 이게 절대화됩니다. 그래서 믿어지지 않지만 남산에 얘들 신사 세웠잖아요. 남산에 신사를 세우고 신토로 다 이 조선은 백성들의 머리를 다 마비시키려고 할 때, 신토 그렇게 절대화하면 안 돼라는 얘기가 조선 총독부 관리들 입에서 나와요. 일본인들 입에서. 그러니까 1920년대만 해도 이 신토의 절대화에 대해서 일본인들 중에 식자층 중에 그건 별로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결국 그 길로 치달아서 피바다 물질주의로 가죠. 베니토 무솔리니 이 사람 이 말 때문에 전체주의, 토탈리테리아니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전체가 민족 국가 안에 있다. 민족 국가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민족 국가에 대항하는 것은 절멸시켜 버려야 한다. 예. 그러니까 the state is the total. 국가가 전체다. 예, 그런 소리죠. 이게 이제 이탈리아 민족 국가라는 컨셉을 가지니까 제가 이걸 그냥 국가라고 안 하고 민족 국가라고 불렀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탈리아는 아시다시피 북부와 남부가 너무 다릅니다. 생활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서로 간에 완전히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라는 걸 서로 간에 잘 느껴요. 남부는 탱자탱자 지중해 근성이고 북부는 독일이나 프랑스 근성이에요. 그래서 경제력도 북부에 절대적으로 집중돼 있죠. 남부에서는 농업이나 어업이나 아니면은 관광업에는 할 게 없죠, 사실은. 이제 그거를 이탈리아라는 하나의 민족 국가로 이제 만들려고 하니까 이런 민족 국가를 내세워 가지고 그게 전체다. 공산혁명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돌프 히틀러는 말하자면 명언이라 그럴까, 극언이라 그럴까, 이걸 엄청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이런 극우 국가 민족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만약에 뽑아본다면 저는 이 말을 뽑고 싶어요. 강한 종족이 지배하는 세상이 돼야 하며, 강한 남족끼리 결합해야 한다. 결코 약한 종족과 결합해선 안 된다. 약한 종족과 결합하는 순간 자신의 고귀한 품성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 이치이다. 오직 나약한 자들만이 이 이치를 두고 잔인하다라고 앵앵거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극우의 국가민족 정체성이죠. 근데 이제 이런 정체성을 꿈꾼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신체호죠. 신체호가 이제 세상은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그러니까 우리와 그들의 투쟁이다. 이런 말을 하죠. 저는 이 해군이 이 문재인 정부 때 2021년에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3번 함에 이제 그 신채호함이라고 이름을 다는 걸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전 사실 육사 교정에 홍범도 흉상이 있는 것보다 해군 잠수함 이름에 신채호함이라고 이름 붙은 게 더 꺼림직해요. 저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사고방식이 세상을 적으로 돌리는 사고방식이거든요. 우리 조선인과 조선인이 아닌 종자들. 이런 사고방식이 이게. 그러니까 주체사상과 그렇게 멀지 않아요. 기본 관점이. 신채호의 사고방식이. 거기다가 이 사람 더 웃기는 게 그러면서 본인은 또 무정부주의를 하잖아. 무정부주의가 무슨 민족주의라나? 더 웃기는 거지. 그러니까 막 뒤죽박죽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만큼.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정치 문화, 담론, 통념 이런 게 정상화되고 성숙이 돼야 그 다음에 무슨 원자력 잠수함을 얘기하는 게 맞다. 지금 무슨 원자력 잠수함 얘기하고 있냐. 아직 한국인은 그런 그 살벌한 무기 가질 그 자격이 없어. 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이제 욕 바가지로 먹든지 말든지. 예. 아마 10년, 20년 걸리겠죠. 그 정도 성숙되는 데까지. 그럼 그때 차분히 생각해 보자. 지금은 아니다. 한 10년은 그냥 원자력 잠수함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예. 이게 뭐 자기 잠수함 이름에다 대고 신채호함이라고 넉빠지게 이름 붙이는 해군인데 그런 해군 어떻게 믿고서 원자력 잠수함 만들어주냐. 그런 다음에 그런 해군을 길러내는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과 담론과 정치 문화를 어떻게 믿고 그런 살벌한 무기를 가지냐. 이게 제 얘기예요. 예. 아마 한국인의 이런 정치 문화와 담론이 성숙해지는 데는 결정적으로는 이제 북한 자유화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결의의 반쪽이 짐승과 같은 상태에 있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개성공단에 공장 만들어서 그걸 뭐 $100 미만으로 그 찐을 뽑아 먹으려고 그러고 이런 그 어떤 도덕의 그 도덕 타락의 끝판왕이죠. 예. 그래서 이런 그 북한 자유화란 이슈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녹아들고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고 이런 개념이 생겨야 그때 비로소 뭐 원자력 잠수함을 갖던 뭘 갖던 살벌한 무기를 갖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집단 정체성이 얼마나 헤매는지 보면 이게 신채호는 집단 정체성이거든요. 세상을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 보는 거. 근데 그 집단주의자가 자기는 또 무정부주의자래. 무정부주의는 정의상 뭐 당연히 아주 극단적 개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신채호는 정말로 황당한 사람이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경우에 보면 이제 모택동이라는 인물은 이 오른쪽이 모택동입니다. 모택동 그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 굉장히 우울한 사람이에요. 예민하고 이 사진이 그렇습니다. 그 홍수전과 장태염 사이에 태어난 교배 혼종이죠. 홍수전은 이제 피바다 빈농 계급혁명을 얘기하는 사람이고 장태염은 배타적 중화민족주의 국학대사라 그러죠. 예,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죠. 가운데입니다. 네. 모택동은 이제 그게 교배 혼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피바다 빈농 그 무력투쟁 동시에 배타적 중화민족주의 그런데 그걸 그 조직의 원리나 그 국가의 구성 원리는 막스 레닌주의 거기서 빌어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스 레닌주의의 무지막지한 전체주의적 통제 체제를 가지고 드디어 중국 주민을 거대한 동물농장 속에 동물로 만드는 데 성공을 하죠. 예. 그런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이게 이제 우리가 집단 정체성, 그 국가, 민족, 이게 이제 뭐 사회 이런 걸 전면으로 내세웠을 때 그거 막가파 집단 정체성 게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다 본 거예요. 계급 정체성을 절대화시키면은 마르크스나 루카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 민족을 뭐 내세워서 닥치고 무국강경, 닥치고 세계정복 이렇게 내세우면 일제, 무솔리니, 히틀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거 비슷한 거 본따서 하려고 신채호 같이 이상한 머리 꼬인 사람도 튀어나오고요. 옆구리에서는 김밥 뜯어지는 소리 하는 사람이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중국과 같으면 홍수전, 장태염 사이의 교배 혼종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도구를 가지고 중국 전체를 동물농장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고 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집단 정체성에 대해서 별로 그 좋은 생각이 안 들죠. 근데 이제 김일성쯤 되면 이게 뭐 완전히 끝판왕으로 가는 거지. 막가파 집단 정체성의 끝판왕이죠. 여기는 아예 이제 그 김일성이라는 한 인물이 조선민족 전체의 민족됨을 완성해 주셨고, 또 그걸 통해서 조선민족 전체에게 사회정치적 생명을 부여하셨다. 그러니까 사회정치적 생명이라는 그 용어를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뭐냐면은 인간의 존재하는 단위가 민족의 상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개인이라든지 개인의 생명은 이건 존재하지 않는 거다. 그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뭐냐면 그 민족이나 계급의 그런 이런 그 사회정치적 생명을 해치는 반동문자. 이건 생명을 해치는 반동문자지. 생명을 해치는 존재예요. 그럼 그런 존재를 철사줄로 묶어놓고 때려 죽이면 그거는 생명을 복돋우기 위한 친생명적 행위가 되죠. 숭고한. 그러니까 그런 친생명적 행위에 그가 집행되는 장소니까 당연히 10살 먹은 아이도 앞에다가 앉혀놓고 그 피 튀고 이러는 걸 자기 아버지 뭐 자기 삼촌 자기 형님이 피가 튀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죽어가는 모습을 어렸을 적부터 보고 교육받아야지. 그 친생명적 행위에 의해서. 얘들 그런 애들이에요.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 집단 정체성을 절대화시키는 아주 끝판왕이죠. 막가파 집단 정체성을. 저는 이제 주체적이다, 주체성 이런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단어가 이제 칸트 헤겔서부터 나온 단어인데 특히 헤겔 철학을 이게 왜곡해서 좌파가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주체성이라는 단어가. 주체성이라는 거는 정체성 게임을 포장하기 위한 단어예요. 정체성 게임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제가 보면. 하나는 뭐냐면 개인 정체성을 염두에 둔 집단 정체성 게임이 있든지. 그러니까 집단 정체성 게임이 두 종류밖에 없다고요. 개인 정체성을 염두에 둔 집단 정체성 게임이든지 개인 정체성 같은 건 없어. 집단 정체성만 밀고 나가면 돼. 개인, 아니 민족, 국가, 계급 이런 것만. 그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개인 정체성을 염두에 둔다는 건 뭐냐면 보편성, 진실, 생명, 문명 이거 없으면 개인 죽어버리니까 보편성과 개인화, 융심리학이 말하는 한 개인으로서의 그 심리적 완성, 성격의 완성 이거를 지향하는 거를 이거를 염두에 두는 걸 이것이 개인 정체성의 본질이거든요. 그 개인 정체성을 지향하는 집단 정체성을 가든지 아니면 막가파 집단 정체성을 가든지 집단 정체성 게임은 그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가파 집단 정체성은 문명도 부정해, 개인도 부정해. 이러니까 너 뭐야? 너가 말하는 정체성, 아이덴티티, 너 어떤 정체성을 추구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은 무슨 정체성, 주체성이면 되지. 정체성이란 말 자체를 안 써요. 그 대신에 주체성이란 단어를 쓰지. 주체가 돼야 되잖아. 주체가 좋은 거 아니야. 주체 되기 싫어요. 정체성 게임이에요. 우리는 전부. 그래서 그런 사정을 모르고 뭐 주체적, 뭐 주체성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분이 좀 극복할 필요가 있죠. 이 주체성 내세우는 사람들이 그래 그런 주체가 어떤 정체를 가진 주체야라 그러면 갑자기 조용해져.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얘기하지 어떤 민족은 얘기 안 해. 그냥 김일성이 말하는 북한은 김일성 민족인데 그게 김일성 민족이라는 얘기 안 하고 그거 우리 민족. 주체성 내세우는 애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체성이라는 단어는 저도 안 쓰려고 그래요. 쓰면 이런 문맥에서만 쓰려고 그래요. 실제로는 집단 정체성 게임이에요. 그런데 집단 정체성 게임 딱 들어가면 두 종류밖에 없거든. 하나는 개인 정체성을 염두에 둔 집단 정체성 게임이 있고 또 하나는 막가파 집단 정체성 게임이 있고 그런데 이 집단 정체성 게임이 의외로 그 정반대인 막가파 자유 해체하고 사이가 좋아요. 또 막가파 자유 해체주의 이거가 집단 정체성 하는 애들이랑 사이가 좋아요. 자크 데리다 이게 막가파 자유 해체주의거든. 자크 데리다가 소련 망한 다음에 러시아 방문해서 소련 혁명 1917년 11월 그 11월에 실제로 이쪽 달력으로는 11월 혁명만 생각하면 가슴이 펄렁펄렁 뜁니다.
참으로 빛나는 희열의 순간이었고 메시아의 구원과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개소리를 했다고요. 마카파 자유해체주의가 그것의 헤드인데 자크 데리다, 프랑스 철학자. 이게 왜 그러냐면 마카파 자유해체주의 관점에선 그래 피바다 버리고 인간이 그렇게 날뛰면서 세상 불질르고 무너뜨리고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숭고한 안에 어떤 극단적으로 완성된 자유의 한 형태요 해체의 한 형태일세. 그리고 이제 마카파 집단 정체성 게임하는 애들은 사회를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이런 마카파 자유, 마카파 해체 주장하는 애들 보고 잘해라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나라 이걸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주사파하고 이른바 진보, 이른바 좌파가 서로 손잡고서 뭐 학생 인권이 어떻고 이런 개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제 또 교사 인권 얘기하지. 교사 인권 얘기하려면 학생 조례부터 깨야 될 거 아니야. 전교조부터 깨야 될 거 아니야. 거기가 교권을 망친 주범인데. 교사 인권 하면서 길거리에 나온 교사들 결국 월급 올리고 수당 따먹은 거 몇 개 더 했냐고.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니체 생각이 나죠. 니체가 이런 말 하거든. 나는 내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졌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눈깔 똑바로 뜨고 내가 무엇을 위해 자유스러워졌는지 얘기해봐. 그러니까 자유는 진실을 위한 자유 외에는 사실 유의미한 자유가 없어요.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선택하고 진실을 실천할 자유. 그거 외에는 유의미한 자유가 없다고. 그래서 진실과 맞물린 자유이기 때문에 자유가 필연인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일은 삶이 그 진실이라는 게 만약에 삶이 흐르는 방향이다라 그런다면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 그 안에 숨겨진 이치라고 한다면 그 진실을 존중하고 진실을 섬긴다라는 얘기는 결국 필연적 그 추세를 섬기고 그걸 존중한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자유가 필연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모는 이제 이런 니체의 엄청나게 훌륭한 말을 좀 표절을 해서 패러디를 좀 해서 말하고 싶은 거죠. 내가 주체성 떠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 내가 어떤 정체성을 추구하는지 말해봐. 내가 말하는 국가, 내가 말하는 사회, 내가 말하는 집단이 어떤 정체성을 길러가고자 하는 거야? 어떤 모습, 어떤 내용을 추구하는 거야? 왼쪽 애들한테 이렇게 물으면 아무 말 못해. 네가 말하는 민족이 어떤 거를 추구하고 있는 거야? 어떤 민족이 됐으면 좋겠어? 현대문명이 이런 식인데 그 속에서 어떻게 포지셔닝 했으면 좋겠어? 말을 못해요, 제대로. 예,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개인 정체성과 집단 정체성이 두 차원이 존재를 하고 이 개인 정체성이라는 것이 제대로 성립을 하려면 계급이나 뭐 민족이나 국가나 이런 정치나 사회나 이런 것에 관계된 가치 판단을 같이 겸해야 된다. 또 거꾸로 집단 정체성을 내가 나라를 사랑한다. 내가 국가를 사랑한다. 이 집단 정체성을 나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내가 사랑하는 나라, 내가 사랑하는 민족이 이 개인화, 개인됨, 개인의 실존 이거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어떻게 보듬어 왔는지 그걸 어떻게 섬기는지 이게 궁극적인 거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제가 이제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른바 우파니 이른바 보수라고 자칭하는 사람들하고 그전부터 굉장히 관계가 좀 긴장이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저는 개인주의자지. 그리고 애국심이 부족한 자고 좀 엉뚱한 자죠. 믿을 수 없는 자고. 제 관점에서 보면 쟤들 때가 되면은 깃발 파란 쪽에서 빨간 쪽으로 확 바꿔달고 튈 수 있는 놈들인데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개인에 대한 고민이 없으니까. 이게 어디서 그게 나타나냐면요. 1920년대에 독일에서요. 하루 저녁은 극우 나치 애국주의 단체에 나가서 공산주의자 두들겨 패. 한 2, 3일 있다가는 공산주의 극좌 공산주의 스파르타쿠스단 이런 모임에 또 가서 또 극우 나치를 두들겨 패. 똑같아요.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날 기분에 따라서. 이게 전체주의라는 그 기둥을 세우고 나면
하루는 빨간 깃발을 올릴 수 있고 다음 날은 나치 깃발을 올릴 수 있고 그 다음 날 빨간 깃발, 그 다음 날 나치 깃발. 기둥이 같으니까 깃발만 바꿔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화, individuation, 개체성, individuality, 그런 이런 컨셉.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 인류 보편의 문명과 사랑과 그 진실 존중과 개인과 이런 컨셉을 염두에 둔 집단 정체성이 아니라면, 그런 거가 관념이 없는 애국이라면 나랑은 좀 거리가 있다. 그냥 내 동지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좀 픽픽거리면서 사는 편이죠. 예,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좀 좀 어렵게 살았죠. 요새는 뭐 많이들 이게 일반화돼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3, 4년 전부터 할 때는 그때는 굉장히 외로웠는데 이제는 많이 일반화됐어요. 예. 이게 이제 20세기 들면서 이제 여러 형태의 이런 집단 정체성 흐름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공산혁명이 성공을 하고